네, 12번도 문제가 이것저것 되게 많이 있군요. 같이 한번 볼까요? 12번. 자,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이 모두 경쟁적이래요. 그래서 뭐 완전 경쟁, 프라이스 테이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생산 함수가 Q는 E 루트 L. L이 이제 개별 기업의 고용량인가 보죠. 노동의 투입량이에요. E 루트 L. L이 노동이에요. 개별 기업은 100개가 있다. 개별 기업은 100개가 있다. 이렇게 하고요. 생산물에 대한 수요는 역시 수요 함수랑 같이 연결되는 거 보는 거죠. 개별 기업의 생산량이고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을 뜻하는 거예요. 6000 마이너스 100 P 이렇게 돼 있고요. P는 50에서 균형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정보가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군요. 네, 오케이.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씩 볼까요? 생산 요소 수요 곡선을 구하시오. 우선 첫 번째, 노동이 하나밖에 없잖아. 생산 요소.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 도출하세요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윤극대화 함수를 나타낸 다음에 L로 미분해서 VMPL 그걸 W로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1번 문제가 노동의 수요, 노동 수요 곡선을 도출하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윤 함수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맥스, 이윤. 자, 이윤은요, 우선 노동을 투입해서 물건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총 수입이 오는 건데, 총 수입은 P 곱하기 Q죠. 그러니까 P 곱하기 Q, 개별 기업의 생산량이라 해가지고 소문자로 씁시다. 그리고 빼기, 여기 TC가 와야 됩니다. 임금이 얼마냐? 근데 몇 명의 노동자를 채용했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제약 조건이 이제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 생산 함수가 이제 제약 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를요, 거기 보시면 이윤을 극대화 달성해 주는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거니까 관심사가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원래 이게 L도 있고 Q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이거를 L로 표현을 해서 L로 미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L을 L로 표현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니까 Q를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이게 L에 대한 함수가 될 겁니다. 저 P는 어떻게 됩니까? P는 완전 경쟁 시장이니까 이 고정된 상수 취급하면 돼요. W는 어떻게 됩니까? 얘도 생산 요소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니까 이것도 그냥 상수 취급하면 돼요. 얘네들은 픽스드 되어 있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고정. 네,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는 게 바로 뭡니까 하면 첫 번째 줄에 있는 경쟁 시장이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윤 함수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얘를 집어넣으니까 P에다가 E 루트 L 마이너스 WL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거를요 우리가 노동이 관심사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스몰 L로 해야죠. 노동으로 미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분을 해요. 스몰 L이 지금 노동이에요. 이걸 미분해서 빵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2분의 1 내려가면서 정리를 하게 되면 2 지워지고 L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마이너스 W는 빵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게 한 개 생산이고 이게 P를 곱한 거니까 이게 VMPL이죠. VMPL 이렇게 되고요. 얘가 이제 뭐예요? 얘가 W잖아요. 임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같을 때가 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끝 이렇게요. 끝. W로 정리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따라서 W는 P 뭐 이거 루트 L이었을까요? 루트 L분의 P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B번 볼게요. B번. 자, P가 50인 상태에서 개별 기업의 생산 요소의 역수요 곡선을 구해라. 생산 요소에 대한 역수요 곡선. 개별 기업의 생산 요소의 역수요 곡선 수평으로 또 합해라. 뭐 시장에 개별 기업이 100개가 있으니까 그걸 합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우리가 할 때는 수요 곡선 그래프 수직축에 W로 돼 있잖아. 임금. 그걸 그대로 쓰면 되는 건데 원래 진정한 오리지널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L로 표현을 해야죠. 그러니까 L로 이걸 다시 한번 바꿔 씁니다. 그래서 L은
요거 넘겨서 제곱하면 되니까 W의 제곱, P의 제곱. 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다시 보시면 P가 50일 때 이렇게 했습니다. P를 대입해라 뭐 이건가 보죠. 그래서 P가 50일 때 2500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정리하면 W의 제곱 분의 25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생산 요소 시장에 대한 노동에 대한 역수요 곡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원래 이게 진정한 수요 곡선이죠. 근데 그래프를 그릴 때는 뭐 W로 정리해서 그렇게 됩니다. 자, 우선 이게 개별 기업이고요. 시장 전체로 나타낸다고 할게요. 그러면 기업의 수가 몇 개라고 있습니까? 100개 이렇게 있으니까 시장 전체 노동에 대한 수요는 100개 이렇게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대문자 L이라 할게요. 수요는 기업의 수 곱하기 개별 기업의 노동의 수요량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업의 수가 100개 있고요. 요 L이 요거잖아요. 아유, 숫자가 뭐 이렇게 거대하군요. 2500 요걸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 여기 정리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개별 기업의 노동의 수요 곡선이 있으면 이거를 옆으로 수평으로 쭉 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평의 합이다라는 거 이렇게 나타냈네요. 자, 밑에 그림 잘 그려져 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자,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C번 문제인데요. 생산 요소에 대한 역시장 수요 곡선을 구하세요. 위에 개별 기업의 역수요 곡선이고 이거는 그냥 수평의 합으로 구하세요. 그럼 이거 시장 전체가 맞는 거 아니야? 예, 원래는 맞아요. 원래는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은 엄밀한 의미는 단순한 수평의 합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시장에서의 노동을 많이 사용하면서 인건비가 변하고 있어 시장에서의 어떤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해설에는 그런 예가 잘 언급되어 있어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생산 요소에 대한 역시장 수요 곡선을 구하려면 생산물 시장의 변화까지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 전체의 노동 수요 곡선을 도출 시에는 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물 시장의 가격 변화까지 고려해야 되는 거야. 생산물 시장의 가격 변화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까지요. 자, 그러면 시장에 그 가격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시장에 100개 기업이 있으니까 우선 첫 번째 시장 전체 100개 기업이 개별 기업이 생산한 양 이거는 이제 곱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시장의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거기 보시면 6번 시기에 나와 있어요. 네, 거기 문제 제시돼 있었죠. 6000-100P 이렇게 제시가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0개 기업들이 생산 공급하는 거랑 요거 두 개를 같게 놓고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요 이제 같아지게 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하게 되면 다음 페이지 390 페이지 거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개별 기업에 대한 그 얘기를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에서의 요거 찾아낼 수가 있네요. 그 요거 두 개 같이 놓고 정리를 하게 되면 그 7번 시계에 나와 있는 건데요. 자, P는 60-Q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개별 기업 입장에서 직면하는 수요 곡선 우하향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고려해가지고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 그것까지 감안하는 거. 이쪽에 보시면 우리가 50일 때 이렇게 그냥 딱 정리해놨는데 이게 이제 얼마가 될지 이제 모르는 거잖아. P가 생산량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거기 8번씩 거기에 보시면 저거 그냥 W로 돼 있는 걸로 할게요. W로 돼 있는 거. 아니면 이쪽으로 다시 가서 이쪽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W는 P 곱하기 L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W는 P 곱하기 L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렇게 되니까 P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60 마이너스 Q L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Q 값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면 Q 값에 따라서 이제 변하는데 거의 Q가 거기 보니까 2 루트 L 그걸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다가 Q 값을 집어넣습니다. Q는 2 루트 L 이거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왜냐면 이제 생산량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이제 노동에 대한 수요가 결정되죠. 요걸 이제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뭐 값들이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거 그냥 정리할게요. 60 마이너스 2 루트 L 아니면 또 이거를 이거 뭐 어떻게 써야 될까요? 루트 L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9번씩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L로 정리를 한번 해 줍니다. 그래서 L로 정리하게 되면 따라서 L로 정리하게 되면은 W 플러스 2의 제곱인가요? 3600인가요? 네, 이렇게 도출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생산 요소 시장 전체 역수요 곡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번 한번 보시면 P가 50일 때 그러면 W는 얼마냐? 여기다 이제 집어넣게 되는 거죠. D번에 보시면 P가 50일 때 W 이런 것들 어떻게 되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얼마였다고요? P가 50이네. P가 50일 때 자, P가 50이면 개별 기업의 여기 수요 곡선은 어떻게 돼? P가 50이면 Q는 1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Q는 10 이렇게요. 10일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일 때 거기 보시면은 요거식을 그대로 다시 한번 이용을 해 볼게요. 그러면 저게 P가 어떻게 돼요? P로 정리하게 되면 P가 50이네. 그래서 W는 P가 50 다시 쓸까요? P 이렇게 있고 루트 L이에요. 그래서 P가 50 그 다음 루트 L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 자, 이렇게 되는 거를요. 그래서 이거를 거기 앞에 그거 이제 P가 50일 때랑 같이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W는 얼마가 되니 하면은 10 이렇게 됩니다. 값들 다 집어넣으시죠. 거기다가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앞에 거랑 얻은 값하고 똑같아요. 앞에 시 가보시면요. 389페이지에 나와 있는 P가 50일 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 앞에 그 B번 문제인가요? 거기 보시면 P가 50일 때 해서 W의 제곱에 2500 해가지고 돼 있는 건데 그거랑 똑같은 식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자, 2번하고 F는요. 거기 보시면 생산 요소 가격이 거기 보니까 10에서 9로 하락할 때 얼마나 변하니 이걸 또 다시 한번 계산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이거는 숫자가 좀 약간 좀 지저분한 데다가 거기 보시면 우리가 원래 W0가 10이었었는데 W1으로 임금이 이거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락했을 때 생산 요소에 대한 시장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고 또 가격은 어떻게 변하겠니? 그걸 찾는 것이고 그 다음에 F를 보시면은요. F를 보시면 생산 요소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을 경우에 생산물의 가격은 또 어떻게 변해서 고려하기 이전에 생산 요소 수요량이 얼마인가 앞에 거랑 비교하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해설을 보시면 거기 뭐 값을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L하고 대문자 L 저기 구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집어넣어서 뭐 계산만 하시면 돼요. 이게 딱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어림짐작 값이 나오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네, 여기까지 잘 보시고요.